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좋은 물,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인데요. 오늘은 겨울에 우리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공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밖에 영하 10도라 정말 너무 추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난방 세게 틀어놓고 창문 꼭꼭 닫고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내에 있으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제 얘기 같은데 눈이 따갑고 막 목이 건조한 경험 해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서 나타나는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난방을 하는 겨울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난방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훅 하고 쐬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은 흡연보다 더 급격하게 혈관과 뇌신경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요,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33평형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하고 방 출입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성인 3명이 머물렀을 때 시간대별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보고서였어요. 자, 처음에는 500ppm이었던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2시간 만에 2000ppm을 넘겼는데요. 와, 보통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는 이산화탄소 기준이 1000ppm이니까 이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선 수준인 거죠.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험도 살펴보면요, 약 9일에 걸쳐서 역시 서울에 있는 33평 아파트 15층에서 이 환기와 밀폐를 반복하면서 라돈가스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을 닫고 24시간 밀폐를 했을 때 라돈가스의 농도가 120에서 150까지 쭉 올라갔고요. 48시간 밀폐했을 때는 320까지 높아졌습니다. 실내 라돈가스의 농도 그 권고 기준이요, 148이기 때문에 환기 없이 장시간 실내에서 머무른다면 이 라돈가스의 농도도 권고 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어서 환기를 하니까요, 라돈가스 농도가 3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에서 제일 쌓이기 쉬운 이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이 사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노출된 이 종업원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요. 2000ppm 정도의 그런 높은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동물들은 혈관 손상 위험까지 있었어요. 반대로 공기의 질이 10% 좋아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나 감소된다고 밝혀졌어요.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었을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오염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주방 가스레인지를 켤 때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있고요. 또 건축 자재나 페인트에서 나오는 벤젠, 또 각종 합판이라든지 접착체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하이드, 라돈, 또 카펫,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런 곰팡이 세균, 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요즘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우리 집은 그래서 공기청정기 쓰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배출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가스 상태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그런 인증 기준을 보면은요, 어쨌든지 먼지 제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먼지 청정기라고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에 공기청정기로는 가스 상태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만 믿고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면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산에 가서 맑은 공기는 못 마시더라도 환기를 잘해서 산소 농도가 충분한 공기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환기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침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점심 1시에서 2시 사이, 오후에는 뭐 4시에서 5시 사이, 이렇게 한 10분씩 하시면 가장 좋고요. 한 번에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5분씩 짧게 환기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환기를 잘하는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바람기를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통풍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고 다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선풍기가 좋은 환기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창문을 가운데로 몰고 한쪽은 자연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다른 쪽은 선풍기를 틀어서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우리 주부님들이 식사 준비한다고 아마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조리 시에 오염물질이 또 많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생선을 구울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조리 전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쓰시는 집도 있지만 아직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쓰이는 천연가스인 LNG,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타오를 때 이산화질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한국 도시가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이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레인지 사용이 이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질소가 배출이 되니까 환기를 잘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주방에서 반드시 환기팬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환기팬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또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이 쌓이는 그 정도 차이가 최대 6배까지나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환기팬은요, 조리 시작하면서부터 켜셔야 하고요.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또 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또 속이 메슥메슥하면서 뭔가 체한 것 같고 울렁거리고 집중도 안 되고 눈도 목도 따가운 분들이 있다면 일단 환기부터 잘 시키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시시각각 마시는 이 공기가요, 좋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